제가 4개월 전에 매수 추천드렸던 머큐리 종목이 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정부에서 5G 그 수출 지원으로 50조를 지원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이 머큐리 종목을 제가 그 사경연예계사의 림 방식으로 적정 주가를 한번 내봤는데요. 적정 주가를 내고 그 매수 추천가를 한번 계산해 봤는데 매수 추천가가 5,926원이 나옵니다. 머큐리 종목이요. 근데 좀 놀라운 게 지금 5,926원이면 언제 딱 여기에요. 바닥. 그죠? 딱 여기 바닥. 이 바닥. 만약에 이 사경인 회계사 림 방식으로 저희가 만약에 5,926원에 만약에 1차 베팅을 했다고 하면 정말 30% 먹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무시하면 안 되는 사경인 회계사의 림 방식의 적정 주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알버트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1% 이상 빠졌어요. 미국 시장도 요즘 너무 안 좋습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그 초반에 좀 상승하다가 막판에 밀리면서 결국은 음봉으로 끝났죠. 요즘 주식시장이 상당히 힘이 없습니다. 이럴 때 굳이 이렇게 막 베팅해서 들어갈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좀 보수적으로 계속 조심조심 좀 그 베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방송할 내용은요, 제가 4개월 전에 매수 추천드렸던 이제 머큐리 종목하고 넥센 타이어 종목이 어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머큐리 종목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 갔다가 이제 조금 밀렸는데 정부에서 이제 그 5G 관련해 가지고 수출 지원으로 50조를 지원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머큐리가 상한가를 갔다가 조금 밀렸습니다. 그리고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도 현대 뭐 기아 이런 수출 실적이 뭐 두 자릿수가 나오면서 아주 잘 나왔다고 하면서 이제 부품주나 이런 타이어 관련 해가지고 넥센 타이어도 이제 한 13% 크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사경인회계사의 림 방식으로 적정 주가를 한번 내보고 매수 추천 가격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머큐리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사경인회계사의 림 방식이 거의 뭐 대단하다는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좀 놀랄 뿐입니다. 하여튼 HTS를 통해 가지고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큐리 종목 차트를 보면은요, 금요일날 어제죠. 어제 9월 2일날 상한가 29.86% 상한가죠.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종가는 22.95%에 마무리가 됐고요. 최근 2년 동안에서 거래량이 최고로 많이 터졌습니다. 보시면 890만 주나 터졌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도 한번 크게 상승을 한번 하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는 만약에 월요일날 제가 감히 예상을 하자면요,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러면 월요일날 만약에 갭상승으로 하시게 되면 좀 분위기를 보고 갭상승해서 좀 내려가는 분위기다 그러면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뉴스는 상당히 좋아요. 그죠? 정부에서 이제 5G 수출 지원으로 50조를 지원한다고 그래서 50조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뉴스는 좋은데 지금 보시면 일단 그 시장이 지금 너무 불안불안하고요. 또 미국 시장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또 미국 시장 월요일날 미국 시장의 그 미국 지지선물도 참고해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물론 제 말이 물론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갭상승을 만약에 하면 어느 정도 만약에 뭐 10%든 몇 프로든 갭상승해서 시작하면 저는 일단 다 팔고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 저도 이제 머큐리로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고 제가 추천해서 종목이 이렇게 또 올라와서 기분은 좋은데 그래도 많이 빠졌죠. 지금 뭐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계속 빠지다가 요번에 한번 크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종목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어차피 전에 그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만 좀 보면 금요일날 개인이 많이 샀네요. 또 외국인은 또 올라가니까 외국인이 계속 사다가 이제 막판에 이제 상한가 치니까 그냥 다 팔고 나온 거예요.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막 뭐 10% 이상, 20%, 30% 이렇게 올라가면 일단 팔아야 됩니다. 나중에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또 재수없게 꼭지에 물려가지고 또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일부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머큐리 종목으로 사경윤회계사의 림 방식으로 해보면 일단 그 네이버 금융에 나와 있는 걸로 한번 해보면요. 자본 총계 같은 경우에 지금 867억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기대수익 할인율, 트리플 마이너스 이 할인율이 7.04%라고 그랬죠. 그래서 7.04% 넣고, ROE가, 최근 ROE가 6.78% 좀 낮죠. 그리고 1년 전이 10.86, 2년 전에 3.36, 미래 기대 ROE가 7.57이에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경인 회계사가 이 할인율, 이 7.04%보다 만약에 ROE가 낮으면, 투자할 좀 값어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거의 뭐 기대 수익률과 ROE, 최근 ROE는 또 6.78% 나오고, 미래 ROE가 7.57이니까, 크게 메리트는 없어 보이긴 해요. 사경윤회계사의 림 방식을 봤을 때는요. 이게 그렇다고 정확한 건 아니죠. 그냥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적정 주가는 6,270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매수 추천가가 5,926원이 나와요. 5,926원. 근데, 일단, 매수 추천가가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보면 5,900원이면 여기에요. 여기 딱 바닥 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사경인 회계사의 이 림 방식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 5,920원에 만약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30% 먹은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경인 회계사 림 방식이 한국에는 아주 좀 그래도 물론 이제 많이 차이가 나는 종목도 일부 있긴 하지만 또 이렇게 정확히 떨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참고해가지고 매수 추천가를 기준으로 해서 5,900원 정도면 사경윤회계사 인방식으로 적용을 했을 때 괜찮다 해서 이 정도 가격에서 하게 되면 완전 바닥이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경인 회계사가 여의도의 스타 강사죠. 그래서 여의도에서 증권맨들 사경인 회계사의 림 방식을 교육을 많이 받고 아마 많이 주식 투자할 때 많이 적용을 할 거라 감히 예상을 합니다. 안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정확히 떨어져 나가는 것도 쉽지 않죠.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엄청난 거래량은 아니었지만 이런 거래량이 터진 이런 맥포인트 부분을 항상 체크하셔가지고 그 정도 올라올 때는 이제 좀 매도하는, 그죠? 지금 맥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여기인데, 그죠? 딱 고기 부분 찍고 싹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맥포인트 부분을 항상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뭐 손절이 됐든 뭐 수익이 됐든 일단 어느 정도 팔고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만약에 한 이 정도에 사가지고 물려있다 이거예요.
물론 있는데, 뭐 결국은 언젠가는 뭐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렇다고 그게 100%는 아닌 거죠. 계속 돈 잘 벌고 그러면 언젠가 올라올 텐데, 근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30%가 올라왔다가 계속 이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이게 올라왔는데,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질질 흐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만약에 지금 어느 정도, 만약에 매도를 안 하면 이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물려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쳐내면서, 만약에 여기서 뭐 한 20, 30%든 50%든 쳐냈다 이거예요.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면 지금 아직 올라오지 못한 그런 종목 중에서 좀 괜찮은 종목에다가 또 다시 투자해서 그걸로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 먹으면 또 거기서 수익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뭐 거의 뭐 상한가까지 이렇게 올라왔던 종목은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뭐 절반이 됐든 30%가 됐든 제 생각에는 일단 팔아야 돼요. 안 그러면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때도 보시면 제가 아마 내 기억에 제가 이때도 한번 제가 수익 영상을 찍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때도 보시면 거의 23%까지 올랐다가 계속 질질 흘려가지고 결국은 여기까지 흘러내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날 좀 크게 확대를 해볼까요? 만약에 제가 이날 그죠? 이날 만약에 제가 이제 그 수익을 내고 수익 영상을 제가 찍어서 올렸는데 만약에 이날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고 있었다고 해보자고요. 하나도 안 팔고 그러면 결국은 이만큼 빠진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치면 34%가 빠진 겁니다. 34%가 34% 빠지고 물론 이제 오늘 어제 상한가를 치고 올라오긴 했지만 뭐 또 시간 낭비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한번 칠 때는 무조건 일단 매도를 해야 됩니다. 계속 쳐내야 돼요. 쳐내면서 흘러내리면 계속 쳐내고 또 이렇게 올라오면 쳐내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투자를 어떻게 보면 좀 잘못한 거죠. 뭐 종목은 괜찮았다 치더라도 지금 어떤 그 대세가 아니기 때문에 좀 주시장이 올라갈 지금 타이밍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럴 때 한번 올라올 때는 무조건 일단 쳐내야 된다고 감히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머큐리 종목을 또 그 현명한 초보 투자자 방식으로 적정 주가를 내보면은 일단 이렇게 나옵니다. 56억 이게 그 영업이익이죠. 56억, 34억, 21억 영업이익 놓고요. 그 다음 유동자산 1100억 그리고 유동부채가 590억 그리고 투자자산이 158억 해서 고정부채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주식수 이렇게 넣어보면 5,942원에 그 적정 주가가 나와요. 5,942원. 근데 지금 림 방식에 지금 보시면 적정 주가가 6,274원이 나오죠. 그래서 6,274원이 나오고 매수가 5,920원. 뭐 좀 비슷하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림 방식이 좀 더 아무래도 좀 머큐리 종목하고 좀 더 맞지 않는가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은 넥센타이어인데요.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현대 기아가 이제 수출 호조로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이제 관련된 뭐 타이어나 이런 것도 많이 올랐어요. 특히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13%라는 엄청나게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랐던 적이 거의 없었죠. 엄청나게 13%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한 280만 주, 뭐 엄청난 거래량은 아니지만 280만 주 정도 터졌고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이거 좀 크게 보면 이때가 지금 최근에 가장 큰 거래량이었죠. 730만 주 거래량이 이때 터졌죠. 이때
한 13.5%까지 상승했다가 마무리했는데, 요날 맥포인트 요때 잡고요. 여기까지 상승했는데, 지금 딱 요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거의 끝까지, 마지막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월요일날 좀 이렇게 갭상승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치고 올라갈지는 저 솔직히 의문입니다. 저 같으면은 어느 정도 갭상승하면 일단 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면.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딱 요 지점이거든요. 7,600원. 여기를 뛰어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뉴스거리가 그렇게 크게 치고 올라갈 만큼 그렇게 대단한 뉴스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머큐리 5G가 50조 지원한다는 뉴스가 훨씬 더 강한 뉴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개인의 어떤 판단에 달려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날 그 가장 꼭대기 가격인 이 정도 7,600원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좀 어느 정도 좀 떨궈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감히 좀 조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투자가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사들였네요. 그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샀습니다. 개인이 좀 많이 팔고요. 근데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제가 적정 주가를 내봤는데 아무래도 적정 주가를 내보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이게 그 값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면 넥센 같은 경우도 ROE가 1년 전에 마이너스가 나와가지고 적정 주가가 좀 이상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현명한 초보 투자자 같은 경우도 올해 예상 실적이 마이너스 418억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밸류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넥센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를 지금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3프로TV의 그 책과 함께라는 프로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2년 전에 그 홍진채 대표라는 분이 이게 찍었던 영상이 있어요. 한번 기회 되시면 꼭 보시는 걸 저 추천드리고 싶은데, 행운에 속지 말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그분이 좀 요약을 이렇게 한 그 프로가 있습니다. 그 나심 텔레반인가요? 그 작가분이 엄청난 투자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쓴 내용인데 거기에 아주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은 바벨 전략이라는 내용이에요. 바벨 전략. 솔직히 저도 약간 바벨 전략을 많이 좀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거죠. 바벨 전략이라는 게 만약에 뭐 거기서 이제 채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안정적인 미국 채권을 얘기하는데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이라기보다는, 뭐, 삼성전자, 아니면 뭐, KTNG, 뭐, 이런 것처럼 아주, 뭐, 배당도 잘 나오고,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돈 잘 버는 그런 회사들 주식을 좀 많이 보유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아주 끝자락에 있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좀 위험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고, 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했을 때 돌아오는 수익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전략이 바벨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간은 없고 약 끝단의 어떤 투자 전략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크게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이제 바벨 전략으로 해가지고 지금 극단적으로 좀 큰 수익을 노리고 들어간 종목은 전에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DSK 종목인데요. DSK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한 400만 원 정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보통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많이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물론 이제 그 삼성전자나 뭐 KTN 이런 종목이 훨씬 더 큰 금액이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안정적인 뼈대가 되는 그 좀 안정적인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그리고 자기 투자 금액의 일부 뭐 10% 이내로 해서 일부 금액은 좀 극단적인 정말 이 종목은 정말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솔직히 좀 적자도 보고 좀 불안불안하긴 한데 이게 한번 치고 올라가면 큰 수익이 날 것 같다 하는 종목도 일부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뭐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될지. 그 대신 이제 그 종목을 계속 봐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DSK 같은 경우는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히 보았던 종목이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장외 주식 그 자회사인 프로톡스 자회사의 그 장외 주식 같은 경우도 저는 좀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애정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계속 적자긴 한데 LG 이제 에너지 솔루션에도 이제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고 하니까 예전에는 한 3만 원, 4만 원까지 갔던 회사예요. 근데 지금 뭐 거의 뭐 5천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예전처럼은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 2만 원 정도까지만 가도 거의 4배를 버는 거죠. 뭐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일부 바벨 전략의 방법도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뭐 레버리지 써가지고 뭐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서 하면 안 되겠죠. 여윳돈으로 해야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돈 빌려서 하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바보짓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여튼 그 제가 말씀드린 행운에 속지 말라는 책을 이제 뭐 사서 읽으란다기보다는 책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 홍진채 대표가 얘기하는 것을 한 1시간 정도 되는데 꼭 보시면 아주 그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많아요. 재밌고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꼭 보시고요. 또 오늘 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